연립 부등식 활용처럼요. 네, 제가 이제 활용 문제 유형별로 네, 하나씩 이렇게 풀어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 풀어보면 되겠죠. 저 부등식 활용처럼 식만 전 써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식 쓰는 방식만 네, 한 번씩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85페이지 내용은 우선은 할 얘기는 없고요. 이제 바로 넘기시면 86페이지에 네, 제가 유형으로 나와 있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몇 번까지 있어? 12번 까지 12문제를 네, 식을 세워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86페이지부터 1번부터 네, 식 쓰는 방식들 하나씩 뭐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1번을 보시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4. 자, 여기서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처음수, 바꾼수, 각자리수. 자, 요거 쓰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처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식을 어떻게 써요? 10x 플러스 y.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꾼수라 그러는 건 x랑 y를 바꾼 거기 때문에 10y 플러스 x 라고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자리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x랑 y를 더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를 들어서 23이 있으면 네, 얘를 처음수는 숫자로 생각하면 뭐야? 2 곱하기 10 더하기 3이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바꾼 수는 2랑 3의 위치를 바꾼 거니까 3 곱하기 10 더하기 2가 돼서 바꾼 수가 요건 거고, 그 다음에 각자리 수는 2랑 3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 더하기 3의 합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다. 네, 이런 의미라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걸 알고 계신다면 시작하는 거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14. 그러니까 얘죠? x 더하기 y가 14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수를 바꾼 수라 그랬네요. 바꾼 수니까 10y 플러스 x고, 바꾼 수 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는이 등호고, 그 다음에 처음수보다 18만큼 크다. 그러니까 처음수 10x 플러스 y에다가 18만큼 크니까 더하기 18.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식을 쓰셔야 합니다. 네. 바꾼 수는 처음수보다 18만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뭐 응용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대로 그냥 쓰는 방법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여서. 자, 1번은 이런 식으로 식을 쓰셔야 한다 라는 거 식 한번 써드렸고요. 다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나중에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범석이와 재섭이의 몸무게의 평균은 71. 그랬을 때 범석이의 몸무게는 재섭이의 몸무게보다 6kg가 더 나간다. 지금 범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섭이가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평균 얘기했죠? 네. 근데 여기에서 범석이가 X키로인 거고 재섭이가 Y키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평균은 당연히 두 사람의 몸무게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죠? 네, 그랬더니 평균이 71. 자,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장 그대로 해야죠. 범석이의 몸무게, X죠? 몸무게는 등호고, 재섭이의 몸무게가 Y죠? 6kg 더 나간다 그랬으니까 더 나가면 플러스 6인 거죠. 그래서 2번식은 이렇게.
자, 설명하는데 이해 안 가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얘기 안 하시면 이해하는 줄 알고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3번이요.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차 27살. 그 다음에 15년 후에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어요.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한다면 딸의 나이가 Y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가 27이라고 했으니까 식 하나가 나오죠? 네. 엄마에서 딸의 나이를 빼니까 이게 27. 자, 이런 식으로 나이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은 뭐야? 1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15년이 지났으면 딸한테도 15년이 지나야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이는 같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플러스시고 딸도 플러스시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엄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엄마가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딸한테 2배를 해준 게 엄마 나이랑 같다가 식이 되는 거죠. 작은 나이에 2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자, 이게 3번씩 쓰는 방법. 이해는 되고 계세요? 자, 처음 수 바꾼 수 유형.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서로 몸무게 평균으로 나오는 유형. 얘는 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을 3개를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 나와 있는 건 둘레의 길이가 62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5cm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78이 되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 둘레잖아요. 둘레의 길이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4번에 둘레의 길이 구하는 식은 당연히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식을 써주시면, 그러면 x 플러스 y에 곱하기 2를 한 게 둘레죠. 62. 자, 이게 둘레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 늘리고, 가로가 x였으니까 x에다가 2배 했다는 얘기죠? 네, 2배 늘렸고, 세로의 길이는 5cm 줄였어요. y에다가 5를 빼야 되는 거죠? 이게 세로죠? 네.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78이 됐대요. 어차피 얘도 바뀐 가로, 바뀐 세로니까 얘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78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나오겠네요. 네, 연립 방식을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4번. 도형을 확인한 겁니다. 도형. 다음 5번이요. 자, 5번은 20문제가 출제된 어느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 효진이가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86점을 맞았을 때 효진이가 맞춘 문제 수가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춤 문제.
틀린 문제를 정하셔야 되네요. 맞춤 문제를 X, 틀린 문제를 Y. 근데 총 20문제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X랑 Y에 맞추고 틀린 걸 합치면 20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20이라는 식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맞추면 뭐라 그랬어요? 5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맞춤 문제는 무조건 곱하기 5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틀린 문제는 2점을 잃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86점이 나온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시험 점수랑은 약간 다른 거죠? 네. 다 맞아서 100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맞춘 점수에다가 틀린 점수를 제외시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그래서 5번의 식은 이렇게. 6번으로 갈게요. 6번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네. 어느 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은 작년에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6% 감소하고, 여학생은 2% 증가하여 전체가 20명이 감소했다. 작년에 여학생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XY는 작년에 남학생이랑 작년에 여학생을 미지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을 뭐 X라고 정했으면 작년에 여학생이 뭐 Y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작년에 학생을 다 합쳐서 800명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 말고는 없는 거니까 남자 더하기 여자가 800명이었겠죠. 네. 요 식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변화된 게 있잖아요. 작년에는 남학생은 6%가 감소했어요. 자, 말 그대로 쓰셔야 돼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고요. 6%니까 100분의 6이어서 얘한테 100분의 6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6x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6%가 감소했으면. 여학생은 2%가 증가했죠? 증가니까 플러스고요. 2%면 100분의 2니까 0.02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20명이 감소했죠. 그래 감소니까 마이너스고 20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 형식을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 작년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거의 평가를 보거나 그러면은 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네, 6번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고, 다음 넘어갈게요.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7페이지에는 현주와 민수가 같이 하면 8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현주가 먼저 10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민수가 4일 동안 하여 끝냈다. 이 일을 현주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우선은 XY를 정하셔야 되는데, 하루 일한 양이죠? 자, 근데 누구? 지금 현주와 민수가 하루 일한 양. 네, 그러니까 현주 쓰고 민수 쓰고 그 하루 일한 양이 XY인 거예요. 자, 이걸 정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1문제를 기억하신다면 1학년 때 1문제는 분수로 썼어요. 8일 일했다 그러면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여기 연립 방식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지금 현주 민수가 같이 일해서 8일 만에 끝났던 얘기는 현주도 8일 일했고 민수도 8일 일해서 합쳐준 거죠. 그래서 끝나면 100%니까 1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분수로 쓸 필요가 없어요. 1학년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대로 쓰시면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같이 8일 동안 일했으니까 8을 서로 곱해준 거고요. 두 번째 식은 현주는 10일 동안 먼저 일했어요. 그러니까 현주는 10x. 그 나머지를 민수가 4일 동안 일했죠. 4y. 그래도 끝났으니까 1.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연립방식은 이렇게 식을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학년 때랑 이제 차이가 나와요. 1학년 때는 뭐냐면, 그 분수로 식을 쓰면, 그럼 계산하면 날짜로 자연수가 나왔어요. 1학년 때는. 근데 지금 여기는 자연수로 식을 썼죠. 네. 이걸 계산하면 분수가 나와요. XY 값이 분수로 나와.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서 일하는 게 며칠 걸렸냐 그랬으면 얘한테 곱해서 1이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10일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값을 보고 분모에 있는 게 걸린 날짜인 거죠. 네. 그래서 요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문제에서는 XY 값이 분수로 나오고 그래서 분모가 2란 날수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7번. 조금씩 어려워지죠? 다음 8번. 자, 집에서 24km 떨어진 할아버지 댁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6km로 걸었더니 1시간 40분이 걸렸다.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네요. 자, 저번에 부등식에서 얘기했을 때 미지수가 정해지면 거리가 미지수면 시간식 쓰라 그랬고 시간이 미지수면 거리식 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집에서 24km 떨어진 할아버지 댁,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km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2km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났죠? 그러니까는 요만큼을 뭐 자전거로 갔으면 요만큼을 걸어간 걸 거 아니에요. 자, 원하는 게 지금 보면 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x인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x, 걸어간 거리가 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거리를 x랑 y를 더한 게 24km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식 하나는 거리식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 식 하나는 시간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연립 부등식에서는 거리가 미지수였으면 시간식만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거리식 하나, 시간식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무조건. 속력식만 없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식을 두 개 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시간식을 세울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자전거 탔을 때 속력은 시속 20km니까 속력분의 거리. 걸어간 거는 시속 6km였으니까 6분의 거리. 그랬더니 1시간 40분 걸렸죠? 1시간 40분인데 이거 지금 시속이거든요.
1시간 40분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1과 60분의 40.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시간식 하나, 거리식 하나 따로 쓰셔야 된다는 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이요. 자, 9번은 15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민주와 승민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어. 자, 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km인데 얘는 이쪽으로 출발하고 얘는 이쪽으로 출발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여기를 민주라고 하고 여기를 승민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식도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거리식이랑 시간식을 쓸 거예요. 똑같아요. 네, 연립방정식은 식은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거리랑 시간식으로. 자, 그러면 거리식을 먼저 쓸게요. 민주가 간 거리를 x, 승민이가 간 거리를 y라고 한다면 x랑 y를 더한 게 15. 똑같죠? 방금 거랑?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식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위에 거랑 차이는 뭐냐면 위에 거는 걸린 시간을 합쳤더니 1시간 40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했는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나와 있지가 않죠. 근데 이 얘기가 있잖아요. 동시에 출발했대요. 민준이 여기 있고 승민이가 여기 있는데 같이 출발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죠. 네. 거리는 누가 더 많이 갔을 수는 있지만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가 걸린 시간은 속력이 몇이었어요? 민주는 시속 3이었으니까 3분의 거리. 승민이는 속력이 6km였어요. 그러니까 6분의 거리를 해서 시간이 같다라고 식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도 식을 써 드려봤고요.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10번으로 갈게요. 10번은 언니와 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언니가 도서관을 향해 시속 5km로 출발한 지 15분 후에 동생이 8km로 도서관을 향해 출발하였더니 도중에 만났다.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